자, 이번에는 원주에서 이 촬영을 위해서 멀리서 걸음해준 김선혜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학우들한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자기소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선혜 씨는 독특하게도 사회생활 버전과 개인생활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줬어요. 사회생활 버전으로 치자면 책과 어학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분야에서 전략 기획과 마케팅을 주로 하면서 말하자면 직장인 생활을 한 거죠.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그런데 도시 원주와 갑자기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제가 선혜 씨한테 따로 듣기로 서울 탈출을 꿈꾸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주와 인연을 맺으면서 서울 탈출의 꿈을 실현했고요. 이제는 원주에서 길 가다가 아는 사람도 제법 만나는 이제 원주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개해줄 맛집 리스트도 길어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원주 갈 때마다 선혜 씨한테 전화해서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현재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원주시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그림책 여행센터 2담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혜 씨의 사회생활 버전 자기소개라면 개인생활 버전 자기소개는 50대에, 그러니까 50대 우아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직 50대가 아니란 얘기죠. 10대 때부터 아이디가 우아걸이라고 합니다. 우아걸인 여자인데요. 위대한 따님 넙춘과 늦둥이 아들 원숭이와 함께 사는, 뭔가 동물원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잠깐 드는데, 맥주, 대화, 걷기, 또 모딜리아니의 파란 눈의 여인과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거죠. 요즘은 왓챠에서 엘리멘트리 보는 게 낙이라고 하는데 엘리멘트리가 뭔지 잘 몰라서 혹시 누가 댓글에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경영 전공 김선혜라고 합니다. 에바시 준비를 하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다가 제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왜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로 시작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건 저의 삶의 전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창하지만 오늘 저는 삶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집합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공통분모를 찾고 그 공감대가 커져가는 것이 꼭 그 사람과 나의 교집합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 어떤 곳, 어떤 노래, 어떤 감정,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어떤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지 그 크기는 얼마인지 그림을 그려보곤 합니다. 이 습관은 일을 하면서 생겼는데요. 저는 콘텐츠를 재료로 기획하는 일을 오래 했는데 보통 이들은 융합, 콜라보레이션, 원소스 멀티유즈 이런 말을 즐겨 쓰지요. 제 기억에 무엇과 무엇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본격화된 시점은 카탈리스트 코드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출간된 경영서적인데요. 카탈리스트는 화학용어입니다. 둘 이상의 다른 대상 사이에 반응을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물질, 즉 촉매라는 뜻입니다. 촉매제는 각 그룹들이 별개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룹들이 쉽게 모여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카탈리스트 경영의 핵심입니다.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익숙하시기도 하시죠? 연결, 협력, 창의, 조합, 융복합, 다양성 이런 말들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 개념이 문화예술계에서 이야기하는 매개자의 역할과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요. 이야기가 조금 딴 곳으로 샜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촉매자, 매개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에서 신사업 기획 담당이었는데요. 그 파트에 있으면 없던 회사를 만들고 없던 일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림책 공간을 꿈꾸는 누군가가 이야기도둑이라는 그림책 도서관의 관장님이 되고 교육자였던 누군가는 책을 만드는 꿈을 이루기도 하셨지요. 저는 제가 관여했던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드림 카탈리스트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교집합을 그려왔는데요. 저를 중심에 두고 그리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면 내 머릿속을 그리거나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과 비슷해요. 흐름으로 보면 어떤 교집합은 점점 작아지다가 심연에 가라앉고 어떤 교집합은 전혀 없다가 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서서히 나를 둘러싼 교집합의 종류와 크기가 변화합니다. 저 스스로의 의지로 저를 둘러싼 교집합의 모양이 갑자기 변화한 적이 3번 있어요. 20대에 2번, 40대에 1번인데 그때마다 저는 제 삶의 터를 옮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부만 7년 다녔어요. 전공을 바꾸어서 다시 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국문학과에 다녔는데요. 제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학을 해야겠는데 당신은 지금처럼 휴학이나 편입, 전과가 보편적이지 않아서 교수님이랑 면담을 해야 했어요. 휴학의 이유를 여쭤보는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공부를 하려는데 왜 휴학을 하냐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사회 공부가 하고 싶다는 주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고 친구들은 다 졸업하는 23살에 저는 사회학과 저의 교집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공부는 재미있었어요. 가족, 여가, 노동, 문화, 도시 등 얇고 넓게 탐색하다가 전공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회학도니까 사회를 경험하자 생각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못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땡땡 사회학에서 땡땡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살부터 서울살이를 시작해 41살에 강원도로 가기까지 정말 평범한 인생 사이클로 진입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직은 3번 했고요. 촛불 시위를 다녀왔고 세월호 때는 울면서 아기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경제활동과 자상 증식에 관심이 많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땡땡 사회학은 가끔 생각이 났지만 점점 제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41살이 되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원주에서 그림책 사업을 하는데 원서를 내보라고요. 출퇴근하려면 200km, 애가 어려서 다시는 조직 생활 안 할 거라서 무수히 많이 안 되는 이유 뒤로 밥 사줄 테니 놀러 오랍니다. 밥 먹으러 원주 갔다가 일하고 이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따뚜 공연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숲속 그림책 마을 생각나? 저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머릿속에 종이 울렸습니다. 숲속 그림책 마을은 제가 신사업을 담당할 때 그 친구와 함께 설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온갖 트렌드를 미리 캐치한 사업이었지만 당시 30살 패기가 경영진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숲속 그림책 마을. 30살 기억의 한 켠이 저를 전혀 다른 교집합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서울과 달리 한적한 중소도시의 삶, 문화기획이라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직업. 새로운 분야라 힘들 거라 예상은 했지만 예상과 달리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5년이라는 직장 경력, 특히 저는 외국계 회사 경력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경험치를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오니 말 그대로 비교체험 극과 극을 하는 것 같았어요. 조직 문화, 언어,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맘 편하게 맥주 한잔할 친구도 없었어요. 저는 단지 그림책이 좋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말 그대로 이 판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제가 있었던 판과 지금 있는 판은 그냥 다른 세계였어요. 축제가 진행되던 가을 어느 날 타로 부스가 생겼어요. 5,000원을 내고 물어봤어요. 힘들어요. 퇴사하고 싶어요. 타로가 대답했어요. 그냥 계속 여기 있는데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힘듦이 좀 나아질까요? 타로가 다시 대답했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나아질 거예요. 어떻게요? 힘듦이 노련해질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로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주라는 도시에서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힘듦이 노련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삶의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삶의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현상과 문제인식의 관점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지면서 가치관이 바뀐 거죠. 아, 내 삶이 전환되었구나 느끼게 되면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영역의 일이 저와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어졌고요. 지역에서 매개자로 하고 있는 역할이 보람되었어요. 제가 한때 꿈꾸던 드림 카탈리스트로의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더 이상 마음에 꺼림칙한 무언가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기업은 그림책을 프로그래머시켜서 파는 회사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마음껏 읽히고 싶다는 그 가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이 많이 없던 시절 1년에 200여 권의 그림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속성은 결국 수익 창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책을 읽는다는 가치를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학습 효과로 치환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요.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기업에서 했던 가치에 대한 고민이 기업의 속성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재미나고 흥미로운 일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도시 정체성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는데요. 생명사상이 주제였어요. 1970년대와 80년대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 또래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원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공통된 정서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일순이라는 지역의 어르신이 계셨고요. 카톨릭 센터라는 모두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생명사상은 정말 지역의 철학으로 일상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고 따스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자란 도시와 경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에서 자랐는데요. 산업화의 기지이죠. 전국에서 1인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고요. 모든 도로가 바둑판처럼 잘 연결되어 있어요. 원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때의 산업대로가 떠올랐어요. 집과 학교 사이에 대로가 있었는데 트럭들이 쌩쌩 달리던 왕복 8차선 산업도로였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답니다. 그 도로에서 저와 친구들은 큰 사고를 몇 번 겪었고 하늘나라로 간 친구도 있어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시죠? 그 기억을 잊고 있다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데 누군가는 생명사상을 도시 정체성으로 키우고 지역의 어른들이 돌봐주고 10살 때 걷던 길을 40에도 걸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둑판 도로처럼 실용적이고 깔끔한 도시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처음으로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들은 어떤 도시에서 자라면 좋을까요? 저는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요? 그날의 이야기는 지역 문화와 문화적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준 영향력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배우며 동시에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도시와 문화에 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제이 감독님은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엘 선생님은 문화도시 담당자의 태도와 시선의 넓이를, K 선생님은 도시 문화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H 센터장님은 지속 가능한 도시, 거버넌스 등 지역에서 일하면서 중시해야 할 태도와 지향점을 알려주셨습니다. S 센터장님과는 전반적으로 실무와 미래가 섞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지 선생님의 글은 매번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고 이 선생님은 예술교육의 열쇠를 주셨지요. 슈야비는 나도 드디어 동료가 생겼다라는 기쁨과 실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실명을 썼다가 너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고 배워와서 시간 관계상 이니셜로 일부만 밝혀봅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왔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그나마 가졌던 역량을 모두 소진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면 무식하게 일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안을 채우는 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회학을 배우고 싶던 그때처럼 문화와 예술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저는 땡땡사회학에서 땡땡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이 걸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을 들어오기 위해 20년의 과정을 거친 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제 인생이 직진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제 아이들도 직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교집합은 도시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영역과의 교집합도 늘려나가고 싶고요. 문화예술 영역이 고민하는 많은 일들의 해결 방안으로 다른 영역 살펴보기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만들어내고 싶은 영역은 나와 나의 시간입니다. 혼자서 좀 쉬고 싶다는 세련된 표현입니다. 오늘 저는 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